안녕하세요, 케이린입니다. 이번 주말 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조선동화실록이 시작되었는데요. 콩쥐팥쥐, 흥부와 놀부, 춘향전,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4가지 이야기를 테마로 캐릭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래동화에 대해서 다들 어렸을 때 그림책으로 보거나 TV 유치원 등에서 봤던 이야기일 텐데요. 사람마다 다르게 알고 있는 내용도 많고 실제 고전문학으로서의 판본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래 고전문학은 폭력성과 성적인 내용이 많았고 또 20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내용이 많이 바뀌었던 것이므로 이 영상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수 있으니 소아 시청에는 부적합합니다. 첫 영상은 콩쥐와 팥쥐입니다. 콩쥐와 팥쥐는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로 전 세계에 구전되어 내려오던 신데렐라류의 주인공 이름은 300가지가 넘는다고 하며 판본은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잃어버린 신발이 나오고 주인공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계모와 언니들은 징악을 당하는데요. 징악의 내용이 끔찍하고 잔인하여 동화로서는 이 징악의 내용들이 대부분 없는 상태로 권선의 내용만 남은 버전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콩쥐팥쥐전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활자본이 남아있어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선시대 중엽 전라도 전주 밖에 살던 최원춘이라는 퇴리가 조씨 부인과 자식 없이 살다가 불공을 들인 뒤 아이를 얻고 이 아이의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습니다. 그 뒤 조씨 부인은 콩쥐가 100일이 될 때 세상을 떠나 부녀가 서로 이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콩쥐가 14세가 되던 해 최만춘은 배씨라는 과부를 후초로 얻었는데 이 배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는 팥쥐입니다. 이 모녀는 매우 성질이 포악하여 부녀 사이를 이간질하고 콩쥐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시키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세월 지나 콩쥐의 외갓집 조씨 집에서는 잔치가 열려 콩쥐를 초대했는데 정작 배씨는 콩쥐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켜 못 가게 만들고 팥쥐와 단 둘이 잔치에 먼저 가버립니다. 후처가 염치 없이 전처 친정 잔치에 간다고 적시할 만큼 한없이 뻔뻔한 짓을 보였다고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선녀와 동물들의 도움으로 콩쥐는 집안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선녀가 준 옷과 신발을 입고 잔치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잔치에 가던 중 감사 행차에 놀라 신한짝을 물에 빠뜨리게 되는데 신발을 다시 찾지 못하고 어찌어찌하여 콩쥐는 잔치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 후 잔치에 관할 사람들이 신발 한 짝을 들고 나타나 누구 신발인지 찾는데 콩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으나 주변에 있던 노부인이 콩쥐의 것이라고 알려주어 이 신발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 도임한 감사는 종일품 승지와 참판까지 지냈던 나이 많은 김 감사로 부인이 별세한 이후 첩도 안 들였었지만 콩쥐를 보더니 첫눈에 반해 자기랑 혼인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후 콩쥐는 김 감사의 제치자리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남편의 나이가 많은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한양에서 장원급제하고 이제 막 금이환영하는 젊은 관리라던가 아니면 나이 많은 김 감사의 아들이라거나 이런 여러가지 버전도 존재하긴 합니다. 보통 동화 버전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실제 원작에서는 동심 파괴가 되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콩쥐를 시샘한 팥쥐는 콩쥐에게 연못에 놀러가자고 꼬드긴 뒤 콩쥐를 연못 깊은 곳에 밀어버려 익사시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김감사에게 팥쥐가 찾아가 자기가 콩쥐라며 감사 부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버전에서는 배씨 부인이 팥쥐와 용한 무당을 찾아가 얼굴을 콩쥐와 가깝게 둔갑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배씨 부인과 팥쥐가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배씨 부인과 팥쥐는 어느 정도 미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씨 부인과 팥쥐가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디즈니 신데렐라에서 워낙에 계모와 언니들을 못생기게 그려서 그렸던 영향이 크고 실제로 배씨 부인은 절세 미녀까지는 아니었으나 중간 이상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애까지 딸린 과부가 비록 퇴리의 후처 자리이긴 하지만 양반과의 재취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배씨 부인이 어느 정도 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팥쥐는 그렇게 성격이 지멋대로일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모가 받쳐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 민속촌 캐릭터 중에서도 사실 팥쥐가 제일 귀엽습니다. 암튼 높으신 양반은 멍청하게도 부인이 바뀐 것도 못 알아보고 팥쥐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팥쥐는 감사 부인 행세를 하며 떳떳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콩쥐는 연꽃으로 환생하였고 감사가 이 꽃을 꺾어 팥쥐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팥쥐는 이 꽃을 방에다가 놔뒀었는데 꽃에서 손이 나와 팥쥐의 머리채를 쥐어뜯습니다. 그러자 열받은 팥쥐는 꽃을 아궁이에 태워버립니다. 연꽃을 태운 자리에서 옷에 구슬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한 노파가 이 구슬을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구슬에선 콩쥐의 귀신이 나타나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감사에게 일부러 짝이 바뀐 젓가락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노파는 감사에게 자기 생일이라고 속여 감사를 초대하고 콩쥐의 말대로 짝이 바뀐 젓가락을 놓습니다. 감사가 젓가락 짝이 바뀐 것을 지적하자 그 앞에 콩쥐의 귀신이 나타나 젓가락 짝 바뀐 것은 아시는 양반이 사람 짝 바뀐 것은 어찌 모르시오? 라며 자기가 당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감사가 팥쥐를 문초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콩쥐의 시신을 찾아 염을 하려고 하자 콩쥐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 팥쥐는 모진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온몸을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당하게 됩니다. 팥쥐의 시체를 젓갈로 담아 감사는 계모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계모는 팥쥐가 자기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맛있게 젓갈을 먹고 사자에게 이 젓갈이 무엇으로 담은 젓갈이냐고 물어봅니다. 사자가 젓갈에 대해 사실을 알려주자 계모는 그 자리에서 쇼크받아 즉사하게 됩니다. 콩쥐 팥쥐전은 이 판본 외에도 여러가지 판본이 존재하는데, 어린이용으로 많이 순화된 동화 버전에서는 결국 팥쥐 모녀는 단순히 추방시키는 버전도 존재하고, 또는 팥쥐 모녀가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산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 전래동화로서는 선녀로 환생한 콩쥐 엄마가 콩쥐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자 팥쥐 모녀가 콩쥐 치맛자락에 매달려 쫓아가다 치맛자락이 뜯어져 추락사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계모가 콩쥐에게 수수밭을 매라고 시켰는데 수수밭이 너무 넓어 못 매고 있자 선녀들이 도와주고 콩쥐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팥쥐가 따라가다 떨어져 추락사하여 수수밭이 빨개졌다는 헨린델린과 유사한 이야기로 끝나는 버전도 존재합니다. 팥쥐를 처형하고 이 시신을 젓갈로 담아 계모에게 먹였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신데렐라류의 소설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 당나라 시대의 서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조선동화실록 이야기 중 사실 춘향전을 가장 먼저 영상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춘향전을 이야기하려면 기생의 삶에 대한 동영상을 미리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콩쥐팥쥐를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라 매우 편집이 보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